미적분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할 거야. 안 할 거야. 덜 왔어도 할 거야. 시간이 없어. 오케이, 좋아. 일단 통계적 추정은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풀어야 돼요. 이유나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파고들려고 하면은 대학교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통계는 일단 이제 표본이라는 게 있어. 모집단이 있고, 이 표본이라는 게 있어. 표본도 집단이야. 모집단이 전체를 뜻하는 거야. 표본 집단은 모집단에서 뽑아온 이 아이들을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 이게 표본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를 못하니까 일부만 표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N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그럼 그 그룹이 또 N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N개가 있어. 그래서 그 그룹마다 뽑아온 아이들을 X1, X2, X3 이렇게 해서 XN이라고 번호를 붙여보면 이것들을 평균을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반에서 10명, 2반에서 10명, 3반에서 10명, 10반에서 10명을 뽑아. 그 뽑아온 10명의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M이 아니라 X바라고 불러. 얘 이름은 표본 평균이야. 알았지? 표본 평균.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있을 거 아니야, 전체가. 전체, 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은 당연히 2의 X 그리고 M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실제로는 이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은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표본 평균들을 자 그러면 이 표본마다 X바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X바를 X바1, X바2 그러니까 이 X바3, X바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도 다시 평균을 내. 이걸 다 다시 가져와서 이 X바들을 다시 평균을 내잖아. 그럼 그건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고 알려져 있어. 받아들여야 돼. 알지?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추측하기가 쉽지 않죠. X바들을 평균 내기도 쉽지 않고 어쨌든 첫 번째 파트는 이거야. 시너지에서도 첫 번째 파트는 요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X의 분포를 X가 정규분포를 따르잖아. M의 시그마 제곱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X바, 이 표본 평균들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똑같고 자 중요한 건 분산만 N으로 나눠져요. 알았지? 문제에서 바로 확인할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개념 막 해가지고는 어차피 어려워.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이걸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분포가 생기는 거야. 새로운 분포. 확률 변수가 x에서 x바로 바뀌는 거야. x바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다고. 도대체 x바가 뭐냐? 평균이라고. 평균들을 모아놓은 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교생을 조사를 못하니까 일반이 있지. 일반에서 10명만 추출을 하는 거야. 10명만 추출을 해. 그럼 10명의 평균이 있겠지. 그죠? 예, 일반의 10명의 평균을 x바 1이라고 할게. 일반이니까 2반의 평균이 있을 거야. 2반에서도 10명을 뽑아올 거야. 그 10명의 평균이 있겠지. x바 2.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10반까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1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하는데 그럼 x바 10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x1, x2들을 다 모아가지고 x10의 바 얘네들을 평균을 내면 이게 바로 2의 x바라고 부르고 이거는 모집단 평균하고 똑같아집니다. 알지? 이런 이론이고요. 첫 번째가 요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려워. 자, 이 안에서도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이 x1, x2, x10 바를 만든, 그죠? 10개의 표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평균이 뭐라고? x10의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의 분산을 우리가 s제곱이라고 부르는데, 얘 이름이 뭐냐면,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얘를 우리는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한 집단에서, 한 표본에서의 그들의 분산을 뜻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다릅니다. 얘는 누구의 분산이야? x바의 분산 아니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럼 얘들은 언제 쓰냐고? 대부분이 표본 평균의 분산 요거 씁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사용하는데, 얘는 주로 언제 쓰냐면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지. 모분산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사용을 합니다. 알지? 이게 주어지지 않을 때 사용해. 이대로만 그냥 따라해. 똑같이 따라해. 알았어? 거의 통계 남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하는 거야. 어차피 사실 9월 모의고사 때 틀렸어도 어차피 하면 틀릴 일은 없고, 모분산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사용을 합니다. 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쌤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정리해주면, 봐봐. 자, 크기가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냥 이렇게 전체에서 10명을 추출하여 거기서 분산을 구했다. 분산을 구하는 경우. 자, 얘는 바로 S제곱이 됩니다. 표본에서 분산을 구한 거거든. 알지? 표본에서 분산을 구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S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언제 쓴다고? 얘는 분산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거든. 그래서 얘는 누구 대신? 시그마 제곱 대신 사용을 한다. 이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요. 알지? 문제에서도 적용이 되니까 차근차근 문제를 볼 건데, 이게 첫 번째 파트야. 첫 번째 파트를 먼저 문제를 쭉 풀고, 그 다음에 쌤이랑 두 번째 실내 구강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자, 봅시다. 문제를. 시너지를 보면은, 자, 요거 기본,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 x바는 어떻게 생겼냐? x바의 분포를 다시 구해야 돼요. x바의 분포를 새로 구해야 돼. 어차피. 알았어? x바의 분포를 새로 구해야 되고, 그때 확률은, 자, 근데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x바를 직접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는 거야. 0이라는 숫자가 써진 공이 있고, 2라고 써진 공이 있고, 4라고 써진 공이 있는데, 각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2분의 1, 6분의 1인 거야. 그러면은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는 말은 그냥 두 번 뽑았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평균이 뭐뭐 나올 수 있어? x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건 0이랑 그 다음에 1도 나올 수 있죠. 0이랑 2를 뽑으면 그 다음에 2 나올 수 있고요.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평균은 두 개의 평균이니까. 그래서 합은 무조건 1일 거고. 자, 하나씩 보자. 평균이 0이 나오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3분의 1을 두 번 뽑으면 되겠지. 0을 두 번 뽑으면 되니까 9분의 1인 거야. 근데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0 뽑고 2 뽑을 수도 있고 2 뽑고 0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지. 2분의 1분의 1. 얘도 4분의 1이라서 더해서 2분의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드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이 2가 나오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2랑 2를 뽑는 방법이 있지요.
그 다음에 무엇도 있어? 0과 4도 있고 4랑 0도 있거든. 그럼 2 뽑는 건 4분의 1 아닌가? 2분의 2분의 1. 0이랑 4를 뽑는 건 18분의 1이죠. 4랑 0 뽑는 것도 18분의 1이지. 둘 곱하면 돼요. 3분의 6분의 곱하면 됩니다. 그게 또는이니까 이렇게. 얘도 또는이니까. 이렇게 해서 확률을 하나씩 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x바가 2보다 작아질 확률은 뭐야? p의 x바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더하기 p의 x바가 1일 때를 더해주는 거니까 9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기본 정의. 그러니까 추출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런 거다. 똑같은 걸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리하시고, 오케이? 정리하세요. 그리고 넘어가려면 뒤에 정기분포로 활용하는 거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속도가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이게 좀 이해가 빠른 경우에는 여기가 한 번 설명 듣고 바로 되고, 그게 아니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추출에 대한 이야기고, 자, 두 번째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자, 문제 보자. 이거 1394번 볼게요.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표본 추출을 두 번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n1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이 x바고, n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y2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아. 1반에서 평균을 낸 거랑 당연히 2반이랑 다를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반평균을 계산하더라도 1반 반평균하고 2반 반평균이 다른 것처럼 1반에서 몇 명을 뽑고 2반에서 몇 명을 뽑은 다음에 그들의 평균을 내면 당연히 달라요. 인원수가 똑같아도 달라요. 뽑는 횟수가 뽑는 그 케이스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정의가 여기서 나온 성질이 뭐였냐면은, 그래도 x바의 평균을 다시 계산하면 평균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그러니까 쉽게 좀 적어줄게요. 얘 이름은 그럼 평균의 평균이야. 알지? 얘 이름이 평균의 다시 평균. 요 개념. 이걸 계산한 거는 모집단 평균과 똑같다. 그 다음에 v의 x바는 뭐였다고요? x바의 분산은 기존에 있던 분산에다가 나누기 n이다. 그러면 x바하고 y바의 요건 원래 같아. 이건 원래 항상 모집단 평균 같아. 이거는 알 수 없죠. 이걸로는 원래 같으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n2가 더 크면 잘 봐. 요 v를 봐라. n이 더 크면 어떻게 돼? v 값이 줄어들지. 그지? n이 작아져야 v 값이 더 커지죠. 그래서 n이 더 커지게 되면 v 값은 v의 x바랑 v의 y바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반대로 됩니다. 알았어요? 공식 분모가 더 작아지면서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같다. 표준 편차가 같으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고, n1이랑 루트 n분의 이제 요게 같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분모인 누구랑 n1과 n2는 같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둘입니다. 디귿만이죠.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 쓰는 거야 그냥. 알았어? 그래서 주어진 공식 요거 두 가지는 외워야 된다. 알았어? 그래서 아까 정리해줬던 거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평균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거이면, 알았지? x바는 평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분산만 m 나눠주면 됩니다. 알았지? 그렇게 되는 게 요거 기본이다. 알았지? 요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분산을 작게 하고 싶으면 분모를 키워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분산은 작아집니다. 이게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넘어가 볼게요. 정기분포로 가는 문제들을 좀 해보자.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좀 해볼 건데, 한 가지. 음, 자, 근데 기존의 모집단이 정기분포가 아니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은 정기분포 따라, 대부분 정기분포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맞지? 그래서 1404번도 마찬가지고, 정기분포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맞지? 그렇게 되는 거고, 어, 여기가 바로 이 공식들을 주로 사용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뭐를 볼 거냐면, 일단 1408번 볼게요. 1408번에 일단 크기가 5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다. 그러니까 n이 5인 거야.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해보고 근데 내일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하면 되고 n이 5인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구하면 되죠. v의 x바가 제평평제 2의 x바의 제곱,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인데 이게 얘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다, 그지? 라고 한다면 분산하고 평균 구하시면 끝나요. 맞지? 그러면 v의 x반은 또 어떻게 구하냐? v의 x반은 이게 지금 이건 모집단이야. 모집단이니까 이 x바의 분포를 또 구하는 게 절대 아니야. x바의 분포를 구하는 게 아니고 x바의 x의 분포에서 분산을 구한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 맞지? 이 시그마 제곱이 뭐야? 이게 분산이죠. 알았어? 이게 모집단의 분산이니까 요걸 쓰는 거죠. 맞지?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A 구해요. A 얼마입니까? A 5분의 2죠. A 5분의 2고 평균 구해요. 그거 가지고 또 분산 구해요. 분산 구해서 n으로 나누면 끝나요. n이 지금 5니까. 그렇지? 이게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산으로 쭉 나왔는데 어차피 정기분포에서 하는 방법을 해봅시다. 최다 변출 문제를 볼까요? 1425번. 자, 진료 대기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는 평균 15분이고, 자, 기호를 나타냅시다. x는 평균 15분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기호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기호 따지면은 x가 따른다 정기분포를 평균이 15고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지? 자, 임의로 선택한 환자 4명에 그럼 n이 4인 거야. 대기시간 x 바라고 할 때 요거를 구해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쌤이 써줬던 거 기억나? x 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x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x 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그지? x 바의 분포는 바로 평균은 그대로 가고 분산만 인원수로 나눠준다. 맞지? 그럼 여기서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은 15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분의 5인 거죠. 그죠? 4분의 25는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z로 또 바꾸는 거야. 그렇지? p의 x바가 x바가 12 이하인 거를 z로 바꾸자. 그럼 x바가 뭐가 됩니까? 이게 z로 바뀔 거고 12 마이너스 평균이요. 평균 얼마죠? 평균 15였죠. 그래서 15를 뺍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얼마였죠?
편집자 2분의 5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2분의 5를 계산. 알지? 이렇게 해서 z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z는 어차피 같은 게 z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zx의 분포를 x바의 분포로 바꿔서 똑같이 z는 구해라.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알지?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표본 집단의 x바의 분포를 찾는 연습이 이거였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관계들도 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전체를 조사하기 힘들 경우에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추측하는 연습을 하거든. 그래서 그걸 해볼 거야. 그게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고, 어디 보자. 또 추가로 하나만 더 볼까? 근데 어차피 다 Z로 바꾸는 문제라서, 이거 너무 문제가 많고, 쌤이 지금 확통교재 거기 있는 문제들 위주로 연습을 해보면 좋을걸? 거기 있는 문제들. 알지? 쌤이 주 2429 교재로 연습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다시 가서 실내 구간 설명 다시 하고 올랍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요. 실내 구간만 하면. 자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사실은 전체 평균을 모르잖아. 그지? 전체 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그 평균을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신뢰 구간, 요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요 단원의 핵심은 너무 얇다. 요 단원의 핵심은 모평균의 추측이야. 모평균의 추측이다. 그러니까 모평균이 들어있는 어떤 범위를 찾는 거죠. 오차 범위를.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예요. Z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확률이, 그러니까 내가 모집단의 평균이 이 어떤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95%다 라고 하는 거는 신뢰도, 그러면은 100개의 구간 중 95개 안에는 M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실제 평균이 50점인데 어떤 사람은 구간을 40에서 60, 어떤 사람은 42에서 52, 뭐 이런 식으로 막 구간을 잡아올 수 있거든, 실제 조사하면.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조사한 집단은 10점에서 20점이 나왔어. 그럴 수 있는 거지. 전체 평균이 50점인 거지. 어떤 집단에서는 그 자체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뢰도가 95%란 말은 그럴 확률이 100개 중에 95개, 그 95개는 실제로 다 들어있다는 뜻인 거지. 알았어? 자, 그런 거고. 그래서 넓이가 95가 돼야 돼. 0.9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가 0.95가 되려면, 여러분들 0.95가 되려면 이거를 반으로 툭 잘라요. 툭 자르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475가 돼야 돼. 0.475가 되는 Z값은 얼마냐면 1.96이야. 알았어? 이게 Z야. 알겠지? 그래서 P의 절대값 Z, 알았어? 이거의 확률이, 이게 얼마 안에, 1.96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0.475다. 이건 거고, 신뢰 구간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이 Z에서 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절대값 Z가 1.96 이하라는 건데,
Z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Z는 표준편차 분해. 근데 X바의 이야기거든. 아직 X바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X바가 현재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니?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은 그대로고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걸 따르고 있죠. 그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걸 따르고 있는데 그럼 Z로 바꾸는 과정이 뭐야? 절대값에 N분의 루트 N분의 그죠? 표준편차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뭐야? X바 빼기 M인 거죠. 오케이? 이게 Z 구하는 방법이었잖아. 이게 1.962가 되는 거고, 자, 이걸 풀잖아. 이걸 정리를 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 우리가 외워야 될 식이 나와. 이것만 사실 외워도 돼. 뭐냐? M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95%일 경우에는 95%에 해당되는 Z값이 1.96이어서 그랬어. Z값이 1.96 이건 안 외워도 돼. 표에 주어지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Z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퍼센트에 맞춰서 Z값 찾는 거야. 절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99%도 있거든. 99%는 Z값이 2.58이야. 알지? 그래서 주어진 요 식보다 조금 더 넓어요. 영역의 넓이가. 자, 조금 더 넓습니다. 알지? 그리고 이 가운데가 0.9의 절반. 0.49. 0.49의 Z값은 2.58이야. 그러면 여기 자리에 주인이 2.58 자리. 이게 신뢰 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고 자 문제풀이 자세한 건 다음 시간 내일 할 건데 어디 보자. 어디 봅시다. 신뢰 구간 이야기가 여기거든. 신뢰 구간 이야기가 여기인데 어디 하나 예를 들어서 보자. 1495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기니까 잠깐 물 좀 떠올게. 봅시다. 자, 이미 추출한 크기 49. 그러니까 얘가 n인 거야. 얘가 n인 거야. 표본 평균 x와 표준 편차가 25다. 자, 여기서 보면은 표준 편차 25 요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어. 얘가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대신 사용하는 거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잖아. 모집단 평균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를 대신 사용하는 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을 25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루트 49분의 25를 써야 됩니다. 알았지? 요걸 갖다 써야 돼요. 오케이? 근사적으로 대신 사용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실내 구간 이렇게 되는데, 실내 구간 아까 공식이 뭐였냐면은, 실내 구간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외우면 돼. 1.96. 자, 95%는 1.96.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였거든. 근데 그게 한쪽이 193인데, 193이 어떻게 오는 거야? x바에서 뺀 거지. 뺀 거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야? 얘가 7분의 5죠. 그지? 아, 7분의 25구나. 쏘리. 7분의 25인가 7분의 25가 나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나. 그럼 이 x바를 가지고 누구를 찾으면 돼?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7분의 25를 넣으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끝나요. 터프잖아. 어려운 문제잖아. 넣으면 돼. 봐봐. 이거는 이것만 할 줄 알면 끝나. 이거. 오케이? 실내 구간을 구할 줄만 하면 돼. 이것만 집어넣을 줄 알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점점 연습을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하는 거야. 여기는 개념 정리하고 쌤이 주는 교재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걸 여기서 골라가지고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확통 시험지들을 주면은 그 확통 시험지들에서 또 나오는 내용들을 한 번씩 풀어보고 정리하면은 통계는 틀릴 일이 없다. 뒤에 통계 추정은. 그러니까 앞에 부분 정규분포 이쪽을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거지.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문제를 좀 몇 개 골라서 더 해보면은 실내 구간은 양이 적어요. 양도 적고. 다음 유형 봐봅시다. 자, 어디 보자. 여기도 보면 기출인데, 자, 1500번 한번 봐볼게요. 분식점에서 판매하는 떡볶이 열량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 열량 n그릇을 이미 추출했어. 자, n그릇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그 열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이거다. 그럼 여기에서의 요 표현은 x바가 15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1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이 표준 편차가 우리가 정확한 이름이 표본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다. 이거는 언제 쓴다고요? 얘는 모 표준 편차 대신 사용합니다. 알았어? 모 표준 편차 대신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거 되는 거고 신뢰도 구간이 어디 보자. 힌트가 어디 있어? 힌트 여기 있네. 이 146.08이 어디서 오는 거지? 150 마이너스 z값. z값이 1.96이죠.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 12. 한 개 146.08인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루트 n을 찾을 수가 있겠죠. 계산하면. 봐봐. 그지? 노말이든 터프든 다 비슷한 계열로 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요령 알려줄게. 그러면 우리가 제발 한 번만 그 공식 다시 써보자. x바 마이너스 여기 지금 z값이라고 할게요. 맞지? z값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지? 이 z값이 뭐 1.96일 수도 있고 2.58일 수도 있어. 이 z값이 그죠? 요거는 신뢰도의 z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m이 x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라. 이 두 덩어리를 맞지? 자, 두 덩어리를 더해봐요. 더하면 2x바야. 그지? 2x바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 구간에 대한 숫자가 나온 경우는 두 개를 더해버리면 돼요. 맞지? 그 다음에 두 개를 빼면 z값 2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러니까 이런 힌트들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값이 나오면 두 개를 더하고 빼버려. 그게 뭐냐? 위의 문제네. 자, 이걸 만났다잉. 이거 만났지? 그냥 두 개 빼. 8.58 빼기 3.42. 이게 2x 반 거야. 그럼 x바가 얼마인지가 나와. 알았지? 두 개를 더해봐. 8.58 더하기 3.42를 하면 이 부분에 두 배가 나오지 않아? 반대로 했구나 내가. 그지? 더하면 이거 빼면 빼면 그죠? 빼면 실내 구간 그러니까 z의 두 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나와요. 여기서는 몇 퍼센트? 99% 2.58로 했으니까 여기가 z값이 2.58이겠지. 실내 구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응용된 유형은 뭐 여기서 나오더라도 혹시 틀리더라도 괜찮아. 그건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내일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배운 내용을 위주로 앞에 부분 여기 두 번째 실내 구간 말고 실내 구간보다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서 연습해야 되면 여기 x바의 성질 이쪽 파트를 대표 문제 하나랑 대표 문제 하나씩만 쭉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 문제 하나씩을 쭉 풀어오고 오케이. 그래서 쌤이 한두 문제 더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뭐가 있냐면은 어디 보자.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하는 문제. 이쪽 문제들을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자, 볼게요. 일단은 어느 지역의 1인 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가 평균이 45, 편차가 8만원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요거는 평균이야. 표준 편차가 8인 거는 시그마야.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요 멘트로 알 수 있는 정보는 x라고 하면 x는 정규분포 m에 그 다음에 45죠. 45에 8제곱 이거야. 오케이. 좀 크게 봅시다. 크게 확대 좀 해가지고 그래서 평균 45 표준편차 8 그러면은 어디 글씨 펜 굵기가 애매하다. 존나 애매한데 45랑 8 가지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기로 따지면은 정규분포의 x가 정규분포의 45의 8의 제곱인 거고. 자, 두 번째 임의로 추출한 16가구의 표본 평균이 이거고 16가구 무슨 뜻이야? n이 16인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44만원에서 47만원의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x바가 44 이상 47 이하일 확률 똑같이 뭘로 바꿔? z로 바꾸라고. 그렇지? p에 그러면 44 빼기 평균 얼마야? 45 요거 평균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요거 평균 그대로 갖다 써. 45 맞지?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표준편차 누구 갖다 쓰면 돼? 요 8 갖다 쓰면 돼. 그래서 8 갖다 쓰면 돼. 쏘리 8 아니지. 얼마야? 미쳤나보다. x반은 무슨 분포야 그러면? x반은 무슨 분포야? 정규분포 따르고 45는 그대로인데 16가구로 추출했으니까 16분의 8의 제곱 그죠? 공식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표준 편차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6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4분의겠다. 그죠? 4분의 8이 돼가지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4분의 8 2가 되겠네. 2. 그냥 2라고 적을까요?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z에다가
여기도 47하고 마이너스는 요 평균 45 빼기 45 들어가고요. 나누기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2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끝나요. 맞지? 이 부분 다시 보면 표준편차가 여기 이 부분에서 표준편차 나와. 그러니까 16분의 8의 제곱에 표준편차를 시킨 거니까 4분의 4가 8이 돼서 2가 바로 표준편차 되는 거죠. 오케이?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다시 줄 테니까 잘 봐. 다시. 어디 보자. 포장하는 문제가 있거든. 없냐? 세트 문제. 자, 여기서 보면은 한 회사에 생산하는 과자 한 개의 무게.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과자 한 개의 무게야. 과자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하면 x는 정규분포로 따르는데 평균이 40에 표준편차가 4니까 4제곱. 그죠? 이걸 따른단 말이죠. 그런데 과자 16개를 한 세트로 했어. 근데 세트 무게가 672야. 그러면은 P에 670 미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672 이상인데 이 672개가 16개의 무게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16개의 무게가 670이면 보통 우리가 하나당 무게를 그러면은 42개인가? 42죠. 42g으로 잡는데 그 하나의 무게 42가 16개 모두 다 40이야? 아니지. 보통 한 개당 평균 42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16개 한 세트로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n이 16인 거야. 추출한 거야, 추출. 얘도 추출인 거야.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42는 x반 거야. 그래서 16x바가 오케이? 16x바가 672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쉬워요. 16x바가 670 이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식이 나와. P의 x바가 42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트 문제는 무조건 이것도 추출이다. 이것도 추출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672 전체 합은 16개, 16개의 평균에다가 16개 곱한 거지. 그잖아. 이 670이 어떻게 나왔겠어? 서로 다른 무게의 16개가 만나서 나왔겠지만 그럼 보통 우리가 한 개당 평균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x바가 되는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추출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대표 문제 하나씩을 풀어보고 내일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지금 내가 이 개념에서 설명한 거는 내일 질문을 안 받아도 되겠지. 머릿속에 개념 완벽하게 넣어가지고 오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영상을 미적분 수업까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 뭐 내일 학교에서 보든 뭐 이제 수업 끝나고 학원 오기 전에 보든 어쨌든 오케이 꼭